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삼성이 올라간 거 오늘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이닉스가 빠진 상태에서 삼성이 플러스 2% 유지를 했으니까 여기서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올라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버티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얘네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처럼 올라야 본전이에요. 오늘처럼 올라야 거의 보합이라는 거예요. 만약 떨어진다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외국인이 보면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HBM에 대해서 믿지는 않고 있지만 요거에 대한 퀄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이닉스에 대한 프리미엄, 독점적인 프리미엄이 잃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잃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가야 되는데 얘도 아직 결과가 안 나서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빼놓고 그 증시자금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수급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바로바로 넘어가주면 나쁘진 않은데, 지금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가 빠지는 거 보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기는 한데, 결과값을 어쨌든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양치기 소년으로 스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봐야지, 그걸 안 보면은 사실상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자료 준비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프콘 보시는 분들 제가 이거 파일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는 올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캡처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제가 생각한 상승이나 요런 이제 하락 요인은 요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이슈인데, 사실 이제 HBM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HBM4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HBM3 12단도 이제 오케이 다 됐어요.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진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MS를 뺏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별로 안 떨어지면 오케이, 삼성전자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오케이,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가 올라가면서 하나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의 그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이 범용 D램에 대한 내용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이 미국 정부의 칩스법 같은 대외 변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중 관세 갈등이 심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자유로울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서 향후의 실적적인 부분이 좀 괜찮을까?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수출입 데이터를 들고 왔으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결과값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나오고 삼성만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면 사실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줘요.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로컬 이슈는 PBR 10배가 나오면서 거의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산업군에서 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펀더 자체나 산업 자체로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 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그 유동성 자체가 폭발적으로 막 밀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주력 산업군들이 좀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주력 산업군이 반등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원전이 완전 뒤바뀌었죠. 원전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알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랑 하면서 얘는 제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작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그 로열티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매일경제 3월 말에 나왔었던 그런 매경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한 방에 뒤집어진 게 한미 원전 관련된 스토리에다가 제가 밑에다가 아까 들고 오긴 했지만 또 원전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베트남인가 지금 기타 지역에서 K원전에 대한 수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붙어버리면서 원전 수리가 또 너무 좋아요. 게다가 빌 게이츠 이거 정부 정치적으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우호적이진 않는데 또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해서 좋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로 미국장에서 이제 우리가 장전 시황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뉴스케일퍼나 오클로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서 오늘 기본적으로 4% 정도까지는 뭐 기본 올라갈 수 있다. 이건 한 1, 2%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수급이 붙고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어버리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사실 좀 이렇게 여론몰이도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워낙 또 투매가 많이 나왔고 프로그램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 좀 털렸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힘들었을 거고, 원전을 밑에서 잡은 거는 그 핫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들어가서 재미를 본 거고, 저도 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면 팔 겁니다 해서 좀 이런 좀 트레이딩 쪽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그게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 상승에 좀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미 회담 일정이 나왔잖아요. 이제 23, 24가 일본이고, 그 다음 25, 26이 이제 미국인데, 여기가 일본이고, 거기서 이제 26일 일정이 나왔죠. 이제 일정 안에 그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도 미국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이 강하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펀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수주잔고도 높아요. 수주잔고도 높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받았는데 어디 받았어요? 28년도 거 받고 있잖아요. 수주에 대한 잔고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젠 좀 억가 부분이 있었죠. 왜? 다른 애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당하고 하니까 이번엔 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괴롭힘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좀 빠르게 좀 회복이 있었던 것 같고요. MRO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HJ중공업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결국에는 한미회담, 그러니까 결국엔 원전도 한국과 미국과의 어떠한 관계, 조선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니까 이게 이제 개별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외의 이런 대외 변수들이랑 같이 엮이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시적이고 사람들이 파악도 가능하고, 또 이제 산업적으로 워낙 수주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쪽으로의 이벤트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방산 같은 경우는 방산 같은 경우는 K방산에 대한, 요것도 지금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K방산에 대한 이런 좀 인기도가 높다라는 거에서 이 폴란드 계약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와요. 거기에다가 넥선에다가 대한항공에 대한 이런 협업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약간의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위비는 어차피 항상 좋았어요. 오늘 재건주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재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방위비 관련된 방산 쪽은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방산은 만약에 너무 많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강하게 반등은 나올 거예요. 왜? 얘네들이 실적이 안 나오나요? 실적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들 빠지고 하니까 밸류적으로 같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방사능 산업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산업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은 나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단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다 다시 깨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안 깨지거나 아니면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목선 뚫었을 때 요럴 때 스토리로 스윙으로 때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접근하기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추세가 바뀌거나 변곡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를 초청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러가지고 이 한한령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좀 약간 지겨우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한한령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게임은 외자판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 규제 완화와 판매를 촉진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엔터는 콘서트를 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비자 같은 걸 해줍니다. 네, 지금 외자판업 빼곤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에이펙에서 우리나라랑 만난다? 그리고 이제 무비자에서 단체 관광객 허용, 요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엔터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좀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또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었었던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뭐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강하게 움직인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별적인 요인이긴 한데, 전일에 25% 분리 과세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좀 타이밍이 좋았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장중에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이런 환원 정책,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사실 밸류업이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스토리가 없을 때부터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워낙 잘했고 주주 환원 정책을 워낙 잘 해줬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리과세 이슈로만 놓고 요거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기사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정부가 뭐 확실하게 픽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애초에 상법이나 밸류업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부터 주주 환원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은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좀 고민 요인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수급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같이 좀 주력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던 거가 나갔어요. 그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탈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관망을 한다라는 건데, 관망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때까지는 매수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매도는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요거는 좀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외 변수를 보면 언제든지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차 손이 생겨버리니까 좀 외국인 수급 이탈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